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커서를 설치하고 개발 환경 준비를 하고 커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본 다음에 커서를 이제 좀 사용하는 분위기까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 소개 웹사이트까지 만드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이제 기업 소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 소개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를 접속을 했을 때 이런 사이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이트가 이제 우리는 지금 나오는 단계까지는 할 수가 없고, 나의 컴퓨터에서만 이제 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 개념이 뭔지도 설명을 다 해도 나의 컴퓨터에서만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까지 쭉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자, 커서 설치를 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커서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이제 꼭 아셔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IDE라는 것입니다. IDE는 무엇이냐 하면은 IDE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란 뜻이에요. 이제 영어로 하면은 Integrated Developer Environment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코드 편집기인데 코드 편집기 안에 여러 가지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도구들을 함께 담은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내용을 방금 전에 말로 좀 설명을 했고요.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Integrated Developme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흔히들 여러분들이 검정화면 아시죠? 요 터미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코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뭐 그런 거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서를 이제 바로 설치를 해야겠죠. 저는 커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커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커서.ai가 아니죠. 커서 검색을 하시면은 커서닷컴에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로그인이 되신 분들은 이 화면이 먼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을 우린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사인인을 하셔서 그냥 구글 로그인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 하시면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원가입만 하면은 2주 동안 프로플랜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커서는 유료 구독을 쓰셔야만 제대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 후 구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구독을 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커서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얼굴 모양 요거 누르시고 뷰 어카운트 세팅즈를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빌링 인보이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오른쪽에 manage subscription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내가 지금 어떤 구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구독 업데이트를 하거나 구독 취소를 해서 하실 수 있는데 카드 등록하시고 구독하시면 됩니다. 20달러만 결제를 하시면 돼요. 챗GPT나 이제 클로드 이런 프로그램하고 플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화면 돌아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메인 화면이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클릭하셔서 넥스트를 열심히 누르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화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카톡방이 있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자, 여기 usage based pricing is 이건 오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요거를 ON 하시게 되면은 이제 폭탄 과금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절대 이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쓴 만큼 돈을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절대로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요것만 주의하셔가지고 잘 설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 후에는 이제 이렇게 로그인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사이트 들어갔다 나오면서 로그인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로그인까지 됩니다. 자, 로그인에서는 이제 테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테마를 이제 지금은 어두운 색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테마는 원하시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Explore Other Them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하는 띠임을 골라서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커서의 동작 모드를 설정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에이전트 모드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코리안으로 누르시고 Open from Terminal Install도 하시고 Continue를 누르시면은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요 화면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요 화면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요 화면으로 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화면을 처음 여시면은 요렇게 화면이 보일 겁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 토글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저는 지금 뉴 챗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오시면은 설치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 화면이 이제 다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왜냐면 실습을 해야만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버튼인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토글 버튼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핵심 버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요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요 상태. 이 상태를 만드시면 되고 책에도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바 버튼이라고 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 버튼은 우리의 이 폴더 구조를 볼 수 있는 폴더를 살펴보는 이 탐색기, 그 다음에 왜 이제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요 버튼들인데 요 왼쪽 사이드바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맨 처음 만질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화면은 여러분이 이제 코드 편집도 보고 설정값도 보고 하는 그냥 메인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이드바를 이렇게 눌렀다 켰다 하시면 여기 터미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터미널도 핵심 바인데 요거는 가끔씩 한번 쓸 예정입니다. 요거는 좀 특별한 얘기들을 할 때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두 번째 메인 화면이죠. 여기가 첫 번째면 여기 두 번째 메인 여기는 이제 커서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채팅 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화면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켰다 껐다 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다 열어두고 작업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면 복합적으로 이걸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여기를 쓰겠지만 복합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 설명을 한 내용들이 책에 그대로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채팅창을 바로 써보면 좋겠는데 채팅창은 보면은 크게 인터페이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해가지고 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챗GPT에서 채팅창을 새로 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팅창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 채팅을 여시게 되면은 채팅 섹션이 새로 열리면서 이전에 했던 대화들을 다 기억을 못하고 처음부터 대화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기 add context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커서라는 프로그램은 독특하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모든 화면을 다 이해하다 보면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내가 특별하게 내가 어떤 특정 파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챗GPT 쓰실 때 저는 이제 클루드를 쓰니까 클루드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파일 첨부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파일만 첨부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나오면 그 오류도 첨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첨부를 시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문맥이라고 부를 건데 이 문맥을 여기다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설명할 때 뭐 야 여기 있잖아 여기 고장난데 여기 봐봐 이거 보고 고쳐줘 뭐 이런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화면 설명이고요. 자, 이제 커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았으니까 기업 속의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 당연히 폴더를 여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여기부터 일이 시작된다라고 했죠. 자, 폴더를 열겠습니다. 자, 폴더를 여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전 바탕화면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이 제일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커서 스터디, 뭐 파이썬 스터디, 뭐 여러 가지 폴더 이름이 있는데 자, 요런 데 하나 들어오셔가지고 전 기존에 있던 거 좀 지워 놓을게요. 자, 그래서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드시는데 자, 여기 안에다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커서는 여기 열려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폴더 내에서만 작업을 해야 얘가 다른 파일을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책상 정리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책상이 복잡하면은 이제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커서도 똑같이 봐야 되는데 보게 해주기 위해서 폴더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기업 속의 웹사이트니까 기업 속의 웹사이트에서 컴퍼니 웹사이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컴퍼니 웹사이트라고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무 파일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폴더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실습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먼저 폴더를 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맨 먼저 해볼 거는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려면은 이 HTML 파일을 만드실 줄 아셔야 그러니까 HTML 파일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HTML 파일이 뭐냐면요. 이 화면에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준 이 화면의 구조와 여기 이 영어들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미지들 이런 걸 표현해주는 이 몸체에 해당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파일은 이제 만드시려면은 이름을 앞에 편안하게 지으시고 오른쪽에 .html 이렇게 해서 지으시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코드를 입력하라는 거냐? 당연히 아닙니다. 자, 우리는 코드를 모두 얘한테 작성을 하고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콘텍스트에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test.html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컨텍스트에 추가를 시켜놓고 그냥 물어볼게요. 이 파일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무엇을 할 때 쓰는 파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놀랍게도 파일을 살펴보고요. 파일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비어있는데 얘는 어떻게 쓰는 파일이냐면요.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보시면은 웹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웹 기능 디자인을 뭐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줍니다. 여기랑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거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커서의 이 능력치 여러분이 파일을 컨텍스트로 추가를 해주니까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간단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볼게요. 간단한 기업 속의 웹사이트를 원페이지로 구성해 줄래? 요 키워드가 중요하죠. 원페이지로 만들겠다라고 해야 여러 가지 파일을 만들지 않고 요 HTML 파일 하나에서만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페이지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흔한 디자인이어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뭐 만약에 디자인 원하시면은 뭐 나는 어떤 디자인 원해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흔한 디자인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좀 고장 나가지고 요즘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토를 켜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HTML 파일에다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얘는 이제 뭐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하겠다라고 했네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잠시 기다리시면 갑자기 여기다 코드를 우르르 하고 집어 넣어 줍니다. 한번 그 현장을 보고 이제 우리는 요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이브 코딩을 하러 왔잖아요. 여기는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코드를 왕창 만들어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화면을 안내해 주냐면 이렇게 언두 할 거냐, keep all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성해 준 거를 이제 받아들일래 말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keep all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좀 내용을 보실 줄 아시게 되면은 이제 undo keep all을 하는 거를 이제 그때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keep all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keep을 하겠습니다. 자, 킵을 하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한꺼번에 만들어졌죠. 지금 거의 코드의 줄수만 봐도 거의 400줄 이상의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벌써 끝났어요, 실습은. 자, 윈도우 기준으로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리뷰얼린 파일 익스플로러를 하시게 되면 이 파일이 있는 위치에 파일 탐색기를 바로 열어주게 되고요. 이 파일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거나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연결 프로그램 구글 크롬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웹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푸터부터 해서 이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까지 해서 이동하는 기능까지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문의하기를 눌러서 보내기를 누르면 좋은데 보내기를 했을 때는 아마 지금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팀도 소개해주고 서비스도 소개해주네요. 우리가 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무 입력값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에 우리가 컨셉을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바이브 코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컨셉을 하나 넣어보죠. 우리 사이트의 주요 아이템은 과일을 판매하는 거야 라고 하겠습니다. 과일을 파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과일을 판매해야 되는 소개로 일부 수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것을 수정할 때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수정을 진행을 해요. 보면은 지금 뭘 수정했나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뭐 디자인을 좀 바꾸는 것 같고요. 네, 디자인을 좀 바꾸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이시면 기업 소개를 신선한 과일을 만나보세요 라고 바꿔주고 있죠. 그래서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과일 가게에 맞춰가지고 뭐 컬러 색감이라던가 뭐 이런 걸 바꿔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이제 여기 회사에 있는 소개들을 바꾸겠죠. 원래는 되게 일반적인 뭐 디지털 혁신, 전략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과일 가게에 맞춘 키워드로 아마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다 수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저는 다 기다렸다가 Keep All을 누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입력값 일부들이 바뀌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헤더니까 아마 제 생각에 여기가 바뀔 걸로 보여요. 여기 그리고 이제 기업 소개 글도 바뀌고 있고요. 쭉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값을 바꾸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아시면 여기를 수정하시면 되겠지만 이제는 뭐 거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파나봐요. 뭐 사과, 뭐 아이콘도 넣어준 거, 오렌지도 넣어줬고 파트너십이 뭐 이제 포도로 바뀌었네요. 여러 가지 과일을 파는 것으로 지금 사이트를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농장 관리자, 품질관리팀장, 배송팀장. 과일 가게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과일 가게 회사처럼 바꿔주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사이트 주소, 뭐 메일, 당일 배송 가능, 배송 관련된 얘기도 넣어주고요. 붙어 있는 거는 프레시 프루트.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지어줬네요. 이렇게 색감도 바뀔 건데 아직 우리는 이 파일이 수정된 다음에 요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폴더에 있는 그냥 요 test.html 파일을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요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나의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파일이다. 얘는 우리가 어디에다 업로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로컬 호스트에서 본다라고 하는데 요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Keep All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 수정이 됐고요. 수정이 됐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되죠? 새로 고치면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파일을 아까 전에 열었고 다시 열어야 됩니다. 다시 열면은 이제 프레시 프루트로 바뀌었고 파일브로 바뀌고 버튼을 누르시면은 위가 수정이 되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걸로는 이제 저희가 만족을 못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게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바이브 코딩은 조금 더 놀라운 기능들이 있겠죠.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자, 사이트 이 느낌이 이미지가 없으니까 너무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앱을 검색을 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좀 뭐 이 정도 이미지가 좋겠군요. 자, 요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 이미지에 이제 링크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얘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또 콘텍스트로 요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나 이 이미지를 사이트에 멋지게 배경으로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배경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배경에다 뭐 얘가 뭐 어떻게 깔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에 깔 것 같아요. 왜냐면 랜딩 페이지를 딱 들어왔을 때 과일 가게 딱 이미지가 보이면서 사이트 이름이 보이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얘가 아마 그렇게 해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기다렸다가 Keep All을 하겠습니다. 여기 히어로 섹션이라고 하는데 히어로 섹션이 아마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수정이 될 거예요. 수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다 수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Keep All을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컨텍스트에 추가를 하거나 추가 요청을 해가지고 사이트를 수정을 한다. 이 과정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이브 코딩의 기본입니다. 코드를 아예 보고 있지 않죠. 코드를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여기 지금 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킵볼. 자, 다 됐다라고 하네요. 킵볼을 누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꽤나 과일 가게 같은 느낌이 났는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좀 수정을 해보죠. 예를 들면 여기 글자 색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수정하죠? 말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를 하시고요. 캡처를 하시고 캡처한 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캡처하신 걸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미지가 들어갔죠? 맨 위에 있는 텍스트가 배경색하고 달라 어우러지면서도 잘 보였으면 지금은 텍스트가 잘 안 보여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미지도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멀티모달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도 분석을 하거든요. 여기다 저희가 이미지도 올릴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커스터 이미지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가 더 잘 어우러지면서도 텍스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타일을 수정하겠다고 하네요. 이것도 기다려보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대신 어떤 개념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그 개념들을 확인을 하면서 가는 식으로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커서를 쓰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아, 그냥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코드가 만들어지고 수정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를 보시는 겁니다. 다 수정했다라고 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eep All을 누르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를 수정을 해버렸네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였는데 말이죠. 여기만 캡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난 여기 텍스트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겠죠? 사실 못 알아들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헤더에 로고 텍스트군요. 라고 이미지를 그냥 보내줬는데, 아, 여기 헤더 로고 텍스트 여기 해줄게.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뭐죠? 아, 우리는 여기를 헤더의 로고 텍스트라고 앞으로 이름을 부르면 되겠구나.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시키기만 하지 마시고 얘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공부가 되면서도 다음에는 작업 효율이 더 올라가겠죠? 이거를 누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보이도록 텍스트를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회사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여기도 뒤에 보면 이렇게 글라스를 씌워가지고 글자가 더 잘 보이게 만들었죠? 과일로 갖기 하면은 무슨 과일이 있나? 세 가지 과일만 다루는 회사네요. 더 많은 과일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기를 늘려주겠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회사는 10종류의 과일을 다루는데 좀 더 보여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수정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고요. 저는 시켜놓고 이제 나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봤던 거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기업 이미지 배경으로 50% 투명도로 깔아줘. 뭐 이런 거 시킨 건데, 우리 아까 했던 실습하고 되게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소개 페이지를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주요 키워드 같은 거 어떻게 시키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든 사이트를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만 하고 있는데 요거를 어디다 내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완성된 거 보고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강의가 뭐 다소 길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사이트 확인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일률 많이 늘려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까지 해서 늘려준 걸 확인을 하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과 게임을 만드는 걸 해보면서 또 다른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게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제 프롬프팅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공부를 해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